네, 논리로 다섯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회로를 간소화해서 얻을 수 있는 개념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 카르노라는 분이 제안한 방법까지 얘기가 되어졌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할 거냐 결국에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계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네, 설계하는 전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굳이 난 그런 쪽에 선택을 안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서 다른 전공을 한 그러니까 전공의 다른 교과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돕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들이 설계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컴퓨터 시스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로 컴퓨터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고 나누는 종류 이것들을 소개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뭐 종류라고 보셔도 되고요. 시스템 종류 아니면 뭐 회로 종류라고 할까요? 회로의 종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나눠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순서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순차 이런 표현을 써요. 순서회로 또는 순차회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조합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게이트만으로 구성된 회로를 우리가 조합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뭐 뒤에 나오는 순서회로도 뭐 게이트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입력값들의 조합에 의해서 출력값들이 만들어진다. 출력 비트의 결과가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순서회로는 게이트 플러스 기억값이라고 할까요? 기억값 또는 기억회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는 기억값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억회로도 구성된 것이 순서회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단순하게 입력 비트의 값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입력값과 그 다음에 기억된 기억값의 결과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나는 그런 형태의 회로들을 우리가 순서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해서 둘 간의 회로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회로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충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가상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가상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반가상기, 전가상기,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그다음에 멀티. 심이 좀 두꺼워져서 막 글씨 쓰기 힘듭니다.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줄여서 MU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디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의 반대 작동을 하는 게 디멀티플렉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디먹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공간이 좀 좁네요. 디먹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회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순서회로는 가장 간단한 게 기본적인 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플립플롭들이 또 어떤 것들인지 또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플립플롭의 종류와 기능들을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돼요.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숫자를 세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머, 뭐 이런 것들이 순서 회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쓰고 있는 이 슬라이드 자체가요. 여기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기억을 하라고 했었던 바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조합회로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섞어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들을 섞어놨을 때도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또 대충 아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방가상기가 무엇인지, 정가상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또 방가상기, 정가상기에서만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가상기 그러면 더하는 기능이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가상기의 기능이죠. 더하는 기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코드화시키는 부분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화 시키는 부분에 필요해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인코더는 여러 부분에 작동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입력 장치에 바로 인코더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인코더가 CPU 안에서도 얘기가 되고요. 그 개념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 입력 장치 꼭 인코더가 필요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상태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인코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뭘까요? 네, 어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아날로그로 바꾸는 위치에서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바꾸면 결국 뭐가 되면 출력 장비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출력 장치에 뭐 이것들이 사용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능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코드화 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거 한 개를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디코딩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멀티플렉서는요. 멀티플렉서는 여러 입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하면요. 입력이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와요. 근데요. 내보낼 수 있는 통로는 한 군데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입력을 지금 선택을 했다. 첫 번째 입력이 1이고 나머지 다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지금 나는 1번 입력을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1번 입력이 아니라 이걸 0이라고 해야 되겠죠. 0, 1, 2, 3 이렇게 하면요. 0번째 입력을 선택을 했어 라고 가정을 하면 1이라는 결과가 이쪽 라인을 통해서
출력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딱 들어맞냐면요.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입구 톨게이트. 울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한다면 여기 울산 톨게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 톨게이트를 멀티플렉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도로를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요. 자,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이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죠. 강남 갈 사람, 강북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서 자기 위치 출력의 통로를 다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에 도착을 하면 서울 톨게이트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멀티플렉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렉서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가상기, 전가상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어떻게 설계되어지고 실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그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방금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플립플롭은 정보 1비트를 기억하는 소자예요. 정보 1비트 기억하는 소자는 뭐야? 라고 물으면 플립플롭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 1비트를 기억하는 소자, 실질적인 논리 소자는 뭐예요? 그럼 플립플롭이에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립플롭에는 기본적으로요. 종류로 표현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인 개념이 RS 플립플롭, 실제 상용화되는 JK 플립플롭, D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밖에도 추가적인 게 나오겠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세는 거라 그랬죠. 타이머는 아실 거 시간 재는 거, 그 밖에 시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회로들의 종류들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슬라이드 자체에서만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조합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순서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앞에 지금 얘기했던 설계를 해야 됩니까? 종류를 알았어요. 컴퓨터 시스템 종류를 알았으니까 이 조합회로 설계, 그 다음에 순차회로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해 두시고 오늘 여기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